네,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어제 나오면서 이제 저도 이제 프린트를 해서 꼼꼼하게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종잣돈을 마련하셔야 해요. 종잣돈 없이 그 매수를 하거나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리스크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상담을 하거나 투자를 권유할 때는 반드시 자기 자본 일부에다가 레버리지, 그다음에 대출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발표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서 그 중에 부동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지금 07년에서 14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고요. 그래서 가계 우리나라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서 그 가계부채에 대해서 제한을 많이 둔다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리고 지금 그렇지만 이런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실제적으로 정부가 걱정하는 거는 그 취약층의 지금 가계부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종잣돈이 일시 접근을 했다면 상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무리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최대한 빼서 했을 때 이게 황금성이 적어지고 부동산 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는다면 여러분들께서 도미노처럼 같이 무리한 투자를 했을 경우에 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가계 대출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취약 계층들의 그 상환 능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고위험 가구, 자영업자 등의 원리금 부담이 확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DTI에 대해서 검토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전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의 그 이자만을 계산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바뀐 DTI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두 건 원리금 모두 반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추가로 대출을 받는 부분이 이제 낮아진다는 거. 그래서 무리한 대출이 내 신용을 은행에 넣었을 때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 재건축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그런데 기존의 아파트에 대출이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만약에 사게 되면 그 분양권의 대출 중간에 있는 주택담보대출 승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턱 해놓고 대출이 안 나오면 큰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내 신용을 넣어서 대출이 나오는지 정확히 확인하고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대출을 받은 자의 차주의 상환 능력,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한도대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일명 마이너스 통정이나 아니면 자동차 할부금까지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서 이제 담보대출 능력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DTI가 이제 내년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그 LTV나 DTI 규제 비율이 10% 하향 조정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레 겁먹고 매수를 못 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지금 현재 지역별로 혹은 또 어느 지역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얼었다고 해서 오르는 지역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여겨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담보대출 부분도 본인 신용을 은행에 넣어서 확인을 해서 꼼꼼한 투자를 하시길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노령층에 대해서 지금 주택연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만약에 50만 원을 받고 있었으면 계속 50만 원을 받고 있고 일시적으로 대출한 부분에 대해서 갚아도 더 추가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개선된 내용에서는 지금 그 부분까지 추가로 해서 내가 만약에 지금 일시적으로 5천만 원을 인출해서 썼더라면 63만 원을 받았더라면 내가 상환한 만큼 더 추가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을
더 활용하실 수 있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